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 라이브의 화면이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약 5명이 줄어든 129명의 확진자 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일별 기준으로 1241명의 확진자 수로 최종 체크가 됐는데요. 그만큼 이 확진자 수의 증가가 산발적으로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무증상자의 수도 많기 때문에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0명이 넘었다라는 것은 근시일 내에 집단 감염이 없다 손 치더라도 1000명에 대한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점을 계속 정부와 어떤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갑론을박하면서 내년 3월이다 그 이후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말 연초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현재 아직은 확실한 게임 체인저로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만한 큰 무기는 아직은 저는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으로서 뭔가 조금 이 코로나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직은 확신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치료제인데, 치료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나름대로는 또 퍼스트 모버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움직임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치료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 물론 포트포리오를 변경하면서 2021년에 다양한 좀 종목군에 대해서 편입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이 코로나 관련 주식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시세를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완전히 하락권에 접어들어서 추세 전환해서 완전히 그냥 쭉 빼버리는 움직임보다는 다시금 일정 부분의 슈팅이라든지 혹은 종목별로의 어떤 좀 상승은 아마도 조금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포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종목으로 가서 세트리온에 대해서, 헬스케어에 대해서,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코스피 시장이 최근에 강하게 좀 갔죠. 금융투자에서 무지 많이 사고, 최근에 이틀간의 하락 한 3% 정도 코스닥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당연히 다행히 20일선 잡아주고 나서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배당 낙일이 이제 2020년 기준으로는 12월 29일이 배당 낙일이기 때문에 이제 28일까지 배당을 받을 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29일부터는 배당에 대한 권한이 28일에 생겼으니 29일에는 이제 매도 물량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배당 낙일에는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주식들이 배당을 주는 만큼 또 조금 조정이 좀 되죠, 주가가. 그래서 조금 이제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는 워낙 유동성도 강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은 물론 배당을 크게 주는 격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코스피에 있는 우량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이 코스피의 시장에서의 최근 이런 강한 상승은 이 배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와 주고 있는 주체들의 움직임도 일부분 포함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선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코스피의 시장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쭉쭉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일부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28일까지 사고 나서 보유하고 나서 오버나이트를 하면 이제 29일부터는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외국인과 기관이 근시일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배당을 받은 이후에는 최근에 이제 좀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우량주 종목들 좀 위주로 조금 저는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행히도 이 외국인과 기관이 전일에 더 밀어버렸으면 22평선을 깨버리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이 추가적으로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반대 매수세,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일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상당히 1.7% 이상 상승을 했고 계속적으로 고가권에서 고점을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이제 코스닥도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배당락일이 지나고 나서 그죠? 29일이 되면서부터 다시 배당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고 연초의 랠리를 위해서 주요 종목들이 갈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 포트 코스닥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진 것 같다 좀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스닥의 이 금요일날 금요일이 아니군요. 2분 날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왔냐 라고 보면 뭐 대부분의 많이 빠졌던 이 바이오 그죠? 제약 이쪽으로 많이 좀 들어왔어요. 많이 좀 들어왔다고 보이시고, 그래서 보면 뭐 이를테면 현재 뭐 셀트리온 제약 그죠? 여기서는 헬스케어 제약 이런 식으로 조금은 뭐 다르지만 어쨌든 이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기관은 헬스케어 조금 많이 담았고 제약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에 좀 담은 좀 그런 움직임을 좀 내놨다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배당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담았겠느냐. 사실 뭐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시즌만 봐도 시가 배당률은 높지 않아요. 전년 대비해서 100원 배당하던 걸 올해 1,500원 배당하긴 하지만 주가 대비해서 배당률을 보면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배당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충분히 좀 눌렀다가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슈를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기타 여타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 부분에 대한 매수세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월요일날 그 배당 락 전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확정이 되는 28일까지는 조금은 이제 눌림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죠? 코스닥에서는 살펴보신다면 조금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전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종목들은 뭐 상당 부분 추후에 추후에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슈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반면에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어떤 배당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들어오는 뭐 종목들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봤을 때는 지금 한 3일 정도간에 이틀 빠지고 하루가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은 어찌됐건 저는 최근에 이 반등에 같이 편승돼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는 괜찮게 움직임이 가져갈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좀 들고, 물론 해년마다 뭐 배당락일이나 뭐 배당이라 해서 그 날짜에 어떤 종목들이 빠지고 그 이후에 뭐 상승하고 그런 건 조금씩 달랐어요. 제가 셀트리온이나 그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를 살펴봐도 어떤 때는 또 상승을 했고 어떤 때는 또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먼저 셀트리온을 보면 최근에 지금 이 22평선을 깼습니다. 그죠? 살짝 눌러주면서 깼고, 이 깨짐을 갖다가 만들어낸 주체는 개인들의 매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742억, 막 앞서서 850억 이렇게 막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가 매수세인지 아니면 어떤 순간적으로 그냥 배당을 위한 어떤 움직임인지. 근데 뭐 배당도 배당이고 저가 매수세고 어찌됐건 추후에 배당락일에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이슈도 있고, 연말까지 좀 더 눌렀다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담고 있다라는 것은 뭐 배당에 대한 이슈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연결된 모든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이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둔 소위 말하는 매수라고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지금 기타 법인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눌려서 지금 이 평선을 깨고 내려가는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22평선 깨도 지금 계속 사고 가져간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지금 운봉이 3개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을지라도 큰 폭의 하락보다는 근시일 내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외인과 기관의 물량들이 다시 출회되면서 그걸 가지고 개인은 받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외인과 기관의 물량들이 출회되면 개인이 받고, 그 개인이 받는 과정에서 주가는 올리면서 이렇게 털어주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이평선 찍찍 긋고 나서 봤을 때, 그죠? 여기가 지지라인이다 뭐다 해서 뭐이 정도까지도 보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이평선 깨졌지만 다시금 들어 올리면서 복구를 해주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매동이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매동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투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관의 큰 축이 이제 투신과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이 있는데, 연기금은 올해의 연기금 포트에서 한 17% 정도를 주식으로 편입한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18%가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부분에서 연기금이 상당 부분 어떤 특정 종목을 빼고서라도 매도를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는 뭐 좀 담고 있지만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파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코스피도 계속적으로 좀 연기금의 매도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연기금이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조금은 소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은 좀 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코스피에서 연기금 매도는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투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펀드에 대한 환매들, 그죠? 매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연말이 되면서 수익 확정을 하고 개별적으로 본인이 투자하겠다라는 개인 투자들도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신의 매도는 좀 연기금 매도와 함께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금토는 이제 증권사, 소위 말하는 증권사죠. 개별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증권사인데, 어찌됐건 지금 12월에는 이 금융투자가 계속적으로 주식을 좀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서 저는 상당 부분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위주로. 그래서 코스닥에서 어쨌든 뭐 많은 종목들이 잘 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많이 눌림은 그런 이유로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생각이 이 셀트리온에서 보면 어쨌든 이 매동에 대한 부분들이 금융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고, 연기금이라든지 투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봐도 이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 뭐 금투에서 보이는 이 빨간 색깔 글자들은 추가적인 좀 상승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배당에 대한 이슈 뭐 그런 것들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물론 플러스로 그 배당에 대한 이슈도 살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그 28일까지는 이어지고 29일날 과연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를 살펴본다면 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작년에 배당 낙일이 27일이었거든요 12월 27일.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면 19년 12월 여기입니다. 이때가 아마 지금 이때가 배당락일 거고요, 그죠? 1.6% 정도 상승, 1.66% 상승했네요, 그죠? 쭉 상승하다가 배당락이 다음날 12월 30일날 이때까지 보유했으면, 27일까지 보유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팔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그 찾아보니까 체크가 되거든요. 지금 보면 배당락일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찾아보고 있어요. 2019년에 배당락일이 27일이죠. 이때는 주식을 좀 팔아도 되는, 그죠?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약간 주가가 눌리면서 시작을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락일에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부터 좀 눌렸거든요. 이때부터 연말이죠. 30일이고 이게 1월 1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보면 살짝 주가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는 그죠? 좀 눌리는 움직임. 근데 뭐 해년마다 좀 다른 이슈가 있었겠지만은 이 셀트리온의 2019년에 이 배당날 이후의 움직임은 연초에 좀 빠지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는 배당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상당 부분 올라오던 주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가여서 여기서 충분히 배당에 대한 이슈와 주가의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눌리면서 한번 다시 조정을 주면서 갔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배당에 대한 이슈를 봤을 때 뭐 이 눌림이 좀 더 지속되다가
배당락일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서서히 다시금 눌려주면서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는, 연초에 다시 또 기관의 투신이라든지 그죠? 그런 쪽에서 뭐 포트를 조정을 좀 하면서 다시금 좀 들어올리는 움직임으로 가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큰 어떤 하락에 대한 이슈가 우려되지 않는 것은 최근에 이 상당 부분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배당에 대한 이슈로 보는 게 맞을지, 그죠?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슈로 보는 게 맞을지, 그걸 좀 살펴보시면서 월요일 날에 더욱더 강하게 좀 간다라고 하면 이게 배당에 대한 이슈도 상당 부분 크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약 같은 경우에 보면, 제약은 뭐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견고하죠. 이 라인에서 23만원 거의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고하게 가고 있습니다. 매동도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사모펀드까지도 최근에 뭐 크게 매동으로 나무랄 것 없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눌려도 21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갈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움직임이 괜찮았다. 여전히 제약은 향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버텨주는 움직임일 것 같고, 여기서 뭐 급하게 조정받고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배당락일 이후의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보시다가 연초에 과연 이게 다시 랠리를 줄지, 저는 다시금 랠리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은 있다. 이 매동들이 단순히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락일 이후에 전부 다 팔아버리고 그러지만 않는다면,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 뇌피셜에 의하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일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제약은 계속적으로요. 조금 눌리면 사겠다 라는 생각이 좀 먹히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번에도 보면 이제 여기도 배당락을 한번 딱 길 이후에 쭉 지금 눌렸죠. 그러다가 제약도 이렇게 21평선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좀 올라오면서, 그죠? 이렇게 강한 좀 슈팅도 나와줬고, 그런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금 배당락일 이후에 뭐 매도세가 나오면서 눌린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그때는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를 살펴보면 음봉으로 지금 3일 정도 나왔고, 계속 5이평선 그 위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좀 눌렸단 말이죠. 지금 눌렸고, 그렇지만 매동을 보면 어쨌든 기관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금투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들은 상당 부분 팔고 있고, 외인들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참 종목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매동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에는 외인 기관의 매수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제약 이 헬스케어에만 유독 외인들이 좀 보수적으로 좀 임하는 것 같긴 해요. 특히 기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건, 요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물론 다 비슷은 하겠지만 헬스케어는 조금 더 배당에 대한, 뭐 다 비슷한데 배당도, 그죠? 주당 주당 그 주가로 주는 게 0.05였나 0.5였나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의 다 똑같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 헬스케어엔 특히 조금 더 보수적으로 외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이 조금 좀 저는 좀 뭐랄까요, 조금 좀 그렇다 생각이 돼요. 오히려 향후에 이제 3사 합병된다면 헬스케어 쪽에서도 상당 부분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0.02주네요. 세 종목 다 0.05주가 아니네요. 작년에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 제대로 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뭐 기관에서 매수를 좀 들어와줬고, 월요일날은 이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이평선 깨긴 했지만 22평선까지 눌리고 이런 움직임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당연히 5위평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움직임이 지속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다음 주에 그죠? 연말을 잘 견딘다면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질 것 같아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특정 종목들이 조금 더 매수가 몰릴 수 있는, 한 번쯤 반짝 또 1월달에 갈 수 있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보유하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제 한 레벨업을 아예 하면서 주가를 부양을 했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이슈가 있기보다는 그죠, 확실히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유지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속적인 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주말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